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광주예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짧았던 결혼 생활을 작년에 모두 정리했지만 지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분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네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나리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뼈저리게 느낀 지난 1년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편분이 바람 피우는데 그걸 알게 된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고마울까요? 아님 모르고 지나갔으면 되는 걸 알게 한 사람이 원망스러울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남편의 외도를 알려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 의해 알게 되든 아니면 내가 눈치를 채든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 언젠가 알게 되는 거지만 내가 알기 전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남편을 25살에 만나 27살에 결혼했으니까요. 결혼 정년기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듬직함과 유머러스하고 배려심에 반해 일찍 결혼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자영업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 서로 부족한 것은 없는 편이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 부모님한테 미리 인사도 드렸었는데 결혼 날짜 잡기도 전에 남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 혼자 드셨고요. 결혼 전에 배웠을 때도 참 현모양처이시고 말씀도 많이 없는 분이시구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느꼈던 게 저희 시어머니 참 착하신 분입니다. 저 시댁 가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만지게 해주시려고 하는 편이고요. 늘 내 딸들도 손에 물 안 묻히고 키웠는데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그러겠냐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에 가면 해두신 밥 먹고 나서 간단한 거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면 부엌 좁으니 앉아있으라고 하셨고요. 손에 물을 못 묻히게 하시면서 잘하는 건 없지만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등 떠밀어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반찬거리나 이것저것들 막 챙겨주시고요. 저 손에 시누이가 2분 계시는데 모두 시집 가셨어요. 2분 다 저랑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라 저를 이뻐라 했고 신랑이 속 썩이면 자기들한테 이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신랑이 가끔 제 속 썩여서 밉다고 어머니한테 욕해도 어머니는 다 들어주시고 같이 욕해 주십니다. 다들 시어머니 얘기하면 속상했던 것만 얘기하느라 바쁜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여자친구로 인사 오더니 이제 며느리가 돼서 더 이뻐 보이는구나. 음식 만드는 것도 기름 튀니까 가서 네 형님들하고 TV 보고 있어. 이러시면서 저한테 명절 때도 그냥 TV 보라 하시고 설거지 그릇 몇 개 생긴 거 닦을라 치면 우리 며느리 싱크대에 못 가게 해라 하실 정도로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야말로 시월드라는 것도 시집살이라는 것도 전혀 못 느낄 정도로요. 그리고 시집간 시누이들도 저를 너무 귀여워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첫 명절이니 시누이 형님들 보고 친정으로 출발하려고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시댁에 온 시누이가 제가 집에 있는 거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러셨어요. 어머 올케 아직 친정 안 갔어? 왜 여기 있어? 이러십니다. 형님들 보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다 오시면 차 한잔 같이 마시고 가려고요. 저는 진심으로 얼굴 보고 가고 싶어 한 말이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형님 얼굴이 어두워지며 제 남편을 찾는 겁니다. 야 주원아! 이 자식아 너 일로 와봐. 너 네 와이프랑 친정 안 가고 여태껏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침 먹었으면 빨리빨리 네 처갓집으로 갈 것이지? 아이 누나 이 사람이 누나들 보고 간다길래 엄마가 가라 그래도 고집 피우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기다렸지. 누나야말로 좀 빨리 오지 그랬어. 말 안 해도 갈 건데 왜 그래. 야 그래도 네가 강하게 말해서 친정으로 출발할 것이지.
올케 친정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시겠냐? 올케 어제부터 여기 와 있었다며. 다음부턴 우리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명절 때 무조건 아침만 먹고 친정으로 떠나. 알겠지? 우리 큰 시누이 형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시누이 얼굴 볼 일 많이 없다면서 저한테 잘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하는 말인 거 다 알죠. 하지만 못된 시누이, 시어머니 많은 요즘에 저렇게 저를 아껴주는 시댁 가족들이 너무 고맙고 내가 복이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 갔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셋이 다 같이 장 보러 가는데 저희가 뭘 사드리려고 하면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사양하시고 장 본 금액 중에서 어머님 물품 산 것들은 돈을 꼭 돌려주십니다. 뭐 비싼 걸 사는 건 아니라서 제가 안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집에 갈 때 챙겨두시는 물품 어딘가에 숨겨서 보내시고 하셨습니다. 저희 생활에 간섭은 안 하시면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묵묵히 챙겨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이란 걸 지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했던 게 신혼 초 남편과 자주 싸울 때였거든요. 다들 결혼하면 신혼 때 특히 많이들 싸우잖아요. 저도 신혼 때 신랑이랑 많이 싸웠어요. 누구 잘못이든 괜히 지고 싶지 않은 게 부부싸움이기도 하고 괜한 기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랑 싸우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누구한테 고자질은 하고 싶은데 친정 부모님한테 괜히 전화하면 걱정 끼쳐드리는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서러워서 연락했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어머니한테 말하려고요. 했더니 싸웠니?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우리 며느리가 친정엄마도 아니고 나한테 전화를 했을꼬. 주말에 너 혼자 와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쉴래? 토요일에 오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해놓을게. 어머니는 토요일에 남편 빼고 혼자 와서 쉬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댁이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요. 시댁 근처에 남편 사업장이 있기도 하고요. 맛있는 식당이랑 카페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가면 자주 예쁜 카페나 식당을 가는 재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화해를 하게 돼서 같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가 대뜸 남편에게 이러셨어요. 주원이 너는 왜 왔니? 아내 울리는 남자는 여기 올 자격 없다. 오죽 못났으면 남자가 여자를 굳이 이겨먹으려고 하니? 나 같으면 귀여운 마누라한테 다 져주겠구만. 이러시는데 말씀만이라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기왕에 왔으니 둘 다 앉아봐라.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엄마 말 잘 새겨둬. 니들 둘 다 결혼했으면 이제 결혼 전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혼자 있을 때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지만 결혼 후에는 그게 아니다. 내가 좋아도 상대방이 싫을 수도 있는 거야.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해야 싸우는 일도 줄어드는 거야. 알겠니? 엄마도 참 누가 그걸 몰라서 싸워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 그렇지. 이 사람이 고집이 은근히 세서 내 말을 안 듣는 게 있다니까. 결혼해서 보니 서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아무튼 우리도 맞춰가는 과정이라 그런 거예요. 저도 앞으로 주의할게요. 그래. 서로 노력해야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사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신뢰인 거 알지? 믿음이 깨지면 부부는 같이 사는 거 힘들다. 꼭 명심해. 서로 항상 믿음을 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엄마 말 꼭 새겨듣고 다음부터 다투지 마.
사소한 건 여자 말을 들어줘라. 여자 이기려고 해서 뭐하니? 그냥 줘.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는 거야, 아들. 결혼하기 전에 주변 친구들이 신우만 둘에 외아들인 신랑과 홀시어머니라는 상황에 대해 내색을 크게는 안 했어도 약간은 우려했지만 전혀 불편함 없이 부딪히는 일 없이 어머니와 돈독하게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 원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부부싸움한 거 이를 때면 제 편을 먼저 들어주시며 잔소리라 느껴지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부부 사이에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부부간에 믿음이 깨지면 살기 힘들다면서요. 그리고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이성 문제로 상처를 주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예전에 시집살이 할 때 겪은 일들을 가끔 들려주셨는데요. 무슨 무용담하시듯 저한텐 그땐 그랬지 하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되게 재미나게 들은 거 많았어요. 어머니 역시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 밑에서 호되게 시집살이를 하신 분이었는데 당신이 너무 힘들었기에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셨대요. 내가 시집 온 게 22살인가 그랬어. 그때 시댁 와보니까 여든 넘은 시할머니에 시어머니, 신우네 가족, 시동생까지 한 집의 식구들만 9이 넘었었다. 시어머님은 며느리 봤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니 내가 혼자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시할머니 식사에 다른 가족들 챙겨야 했는데 하루에 밥상만 8, 9번씩 차리고 그랬단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찌 그러고 살았는지.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다. 빨래는 또 어떻고. 그때 세탁기가 제대로 있었겠니? 그나마 시할머니는 깔끔한 분이라 자기 옷은 알아서 하셨는데 시동생들은 뭔 말도 못했지. 어머니 시집살이 무용담은 꼭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같았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고 사셨어요?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요즘 며느리 같은 바로 도망갔지.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몰랐던 거지. 근데 네 시아버지가 그것만 고생시켜놓은 줄 아니?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 흉도 가끔 보셨는데 얘기 듣기로 시아버님이 좀 한량이셨다고 합니다. 원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에 재산도 좀 있었고 시아버지는 건설회사 다니다 퇴직하셨는데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걸로 어머니 속을 좀 썩으셨나 봐요. 내가 당한 거 늙어서 갚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죽고 없으니 화풀이 할 것도 없어서 그렇다마는 네 시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었어. 덩치도 크고 수완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그만큼 여자들도 따랐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여자들한테 얼마나 시절이 잔인했는 줄 아니? 한 번 시집가면 이혼도 쉽지 않고 무조건 여자가 참아야 했어. 남자가 때려도 참아야 하고 바람을 펴도 참고 살아야 했어. 엄마도 다 겪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가끔 하시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 그냥 확 뒤집어 엎지 그러셨어요? 저는 딴 건 참아도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여자들이 다 그렇지. 자기 남편 다른 여자랑 오입질하고 오는 거 아무렇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엄마도 뒤집어 엎은 적 있었다. 한 번은 네 시아버지가 술 마시고 밤을 꼬박 새우고 들어왔는데 글쎄 옷에 여자 분칠을 얼마나 해서 왔는지 아주 칠갑을 해서 들어왔더라. 술집에서 만나 잠깐 논 여자라고 했는데 무슨 정이 그렇게 들어서는 그 여자랑 사랑 타령까지 하면서 내 속을 아주 뒤집어 놨었다. 그때 주원이가 아마 초등학교 때였나? 누나들이 다 컸을 때고 애 낳느라 나야 완전 푹 퍼진 아줌마였지. 내가 그 여자 머리끄댕이 잡겠다고 친정엄마랑 갔었는데 울면서 돌아섰었다. 네 아버지랑 바람난 그년이 나보다 너무 이뻐서
도저히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더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시원하게 뺨이라도 한 대 칠걸. 그걸 몇십 년 지난 지금도 후회하지 뭐니. 며느리한테 할 소리 아닌 시아버지 욕까지 하시곤 했는데요.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 그런 얘기 듣는 거 싫지 않았어요.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니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라 생각했고, 저도 정말 감정이입해서 들으며 어머니 편을 들어드렸고요. 근데 남편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가정사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지 꼭 옆에서 말리곤 했죠. 아, 엄마 이제 그만해요. 뭐 좋다고 우리 집안 그런 얘기를 며느리 앉혀놓고 하고 그래요? 당신도 이제 그만 들어. 왜 오빠 재밌는데. 난 어머니 얘기 더 듣고 싶다 뭐. 그럼 어머니는 그제야 막 웃으시면서 아유 그래. 내가 주책맞게 별소리를 다 한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내 말 잘 들어주니 그랬나 보네. 응? 아들, 너도 꼭 새겨들어 이놈아. 요즘은 그런 거 참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너 네 아버지 그런 거 절대 닮으면 안 된다. 아이고 엄마,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남편은 어머니 걱정에 자신 있게 대답하곤 했죠. 어머니는 그러면 제 남편한테 눈을 흘기시면서 그랬어요.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딱 3가지야. 술 조심, 여자 조심, 돈 조심. 알겠지? 이거 조심 안 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 명심해라. 너는 아니라고 해도 주변에서 꼬이는 거 마다하는 남자 못 봤다. 항상 조심해. 어머니는 특히 당신이 젊었을 때 시아버지 바람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걸 아직도 마음의 응어리로 갖고 계신 분이라 남편한테도 항상 여자 조심하라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남편 인물도 잘나고 친하게 지내는 여사친들도 많은 거 저 알고 결혼한 거라 불안한 마음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내 남편이 바람 피우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주위에 연락하는 여자들도 많고 골프 모임이며 운동 모임이 많은 사람이라 항상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신경 쓰이긴 했었어요. 그래도 자신 있었던 건 이 결혼도 남편이 저 좋다고 더 밀어붙여서 한 거고 항상 애정 표현도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기에 결코 다른 여자한테는 눈 돌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워낙 다정다감한 성격이라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는 저 갖고 싶다는 거 꼭 기억했다가 사주었고 일 때문에 바빠 저한테 신경 못 써준다고 많이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인데 당연히 철석같이 믿고 저도 사랑했죠. 남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고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기도 하고 평범하게 신혼을 즐겼죠. 그런데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말 없나 봐요. 완벽한 슈월드인데 남편은 그렇지가 못했으니까요. 저밖에 모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한 5개월 전부터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라면 남자가 변한 걸 눈치 못 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말마다 나랑 시간을 보내던 남편은 외근이 잦았고 사업이 바쁘다면서 주말에 가게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요. 저 역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일에 바쁘다 보니 서로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긴 하더군요. 그때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느라 저 역시 집에 와서도 일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왠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남편에게 그랬죠. 요즘 우리 너무 대화가 없는 거 아니야? 당신 바쁜 거 아는데 우리 주말에는 그래도 같이 시간 좀 보내자. 제 말에 남편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네. 주말이 평일보다 바빠서 말이야. 바쁜 것만 좀 끝나놓고 우리 여행이라도 가지 뭐. 무심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은
부부 사이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긴 시간은 아닌가 봐요. 저는 슬슬 아이도 갖고 싶고 뭔가 어머니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 갖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즈음 아이 갖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달라 자주 싸우기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고만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일이 유독 많았고 너무 바빴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평소 제가 일할 때는 전화를 잘 하지 않으시는 어머니인지라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은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묻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어요. 예, 희진아, 너 지금 회사 좀 일찍 끝마치고 여기로 올 수 있니? 급한 일이라서 그래. 네가 꼭 와서 봐야 한다. 하시길래 어머니, 저 지금 바쁜데 조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어머니는 바빠서 못 간다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쩌면 좋니? 내가 설마 했는데 얘, 네 남편 지금 다른 여자랑 같이 있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실은 동네에서 엄마 아는 사람이 네 신랑 여자랑 다니는 걸 봤다고 자꾸 그러길래 그냥 데리고 있는 직원하고 밥 먹었겠거니 했거든. 근데 오늘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그런다. 지금 막 둘이 만난 거 봤으니까 얼른 여기 와봐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어머니 말 듣고 순간 멍했어요.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분명 잘못 본 건 아니실 테니까요. 저는 바쁜 일 다 팽개치고 일단 어머님이 오라고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 가게 근처였고 어머니 동네이기도 했는데 요즘 그 동네에서 핫한 브런치 카페였어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는데 겁도 없이 남편이 거길 여자랑 갔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식당 밖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당장 식당에 쳐들어가 두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 여기서 네가 아는 티 내봤자 소용없을 것 같구나.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놈이 잡아떼면 그만 아니니? 일단 쟤들 모르게 오늘은 얼굴만 확인하고 네가 증거를 모아라.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두 사람 앞에 나서봐야 밥만 먹고 있는데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할 게 뻔하잖아요. 일단 몰래 가게 안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앉아있는 여자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남편의 얼굴은 확실히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난 남자의 얼굴은 아니더군요. 아무 사이도 아닌 둘이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다정한 웃음을 보일 리도 없고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지만 저는 여자 얼굴을 확인하고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는 결혼식에서도 본 적 있는 남편 여사친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눈물만 나더군요. 어머니, 저 여자 제가 아는 여자예요. 제 결혼식에도 왔었고 남편하고도 친한 여자예요.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정말 둘이 깊은 관계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는 저에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저놈 초장부터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동네 보는 눈이 많아서 안 그래도 내가 여러 번 이상한 소문을 듣긴 했어. 긴가민가 했는데 저 녀석이 저러고 다닐 줄은 몰랐다. 둘이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다길래 확실하다 싶어서 내 눈으로 본 김에 너를 부른 거야. 엄마 말 잘 들어. 나도 너한테 말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어. 아들 생각하면 모른 척 해야 하는데 너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더구나.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내 며느리가 내 새끼 때문에 힘든 거 못 보겠다.
저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저 두 사람 머리 잡아뜯고 끝내고 싶어요, 어머니. 끝내더라도 지금 끝내면 너만 손해야. 바람 한 번만 피우는 남자는 없어. 그렇게 속 썩고 하는 거 사람 할 짓 아니야. 희진이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너 아직 나이도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내 아들 같은 놈이랑 살 필요 없다. 저놈이랑 당장 이혼하고 가장 파탄낸 전연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소송해. 위자료 다 챙겨받고 속풀이 해라. 어머니 말씀에 놓고 있던 정신줄을 겨우 챙겼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는 애써 제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서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기회를 봐서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문자 내역과 사진첩을 뒤졌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문자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것들, 나와 간 적 없는 술집이나 식당에서 결제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나름 철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인스타 DM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여자 계정을 보고 저는 한 번 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 SNS에 사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미혼인 것 같았는데 마치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오늘 밤은 우리 같이, 이제는 떨어지지 말자. 이렇게 써놓고 사진은 어떤 남자의 얼굴이 안 나온 팔 한쪽과 몸통이 반 정도 나오게 올렸는데 그 사진 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 발가락 하나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옷이나 시계를 보니 얼굴이 나오지는 않았어도 내 남편이 맞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죠. 타고 다닌 차 역시 남편 차였고요. 마치 데이트를 한 듯한 사진들을 쭉 훑어보는데 꽤 오랜 시간 주말마다 데이트를 한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다 나오게 찍었는데 얼마나 철저한 년인지 제 남편은 얼굴이 나온 사진이 없더라고요. 배신감에 하루 종일 울었네요. 내가 겪을 일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바람, 믿기 싫었어요. 일단 모든 사진을 다 캡처해놨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니 너무 이쁘고 몸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 제 자신이 너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대놓고 SNS에 그런 걸 올리는지. 남편 외도의 증거를 확인할수록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눈앞의 현실을 마주한 순간 다 깨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장 남편 가게로 쳐들어가야 하나, 누구부터 박살내야 하나, 두 연놈들을 모아두고 한 번에 확인 사살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녁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저녁에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저녁 반찬 뭐냐고 묻는 남편에게 집안 살림살이 다 집어던지며 욕하고 깨부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화가 폭발해서요. 야, 나가서 들어오지 말고 그년이랑 살아. 더러워서 당신이랑 같이 있기 싫으니까. 울며 난리치는 제게 남편은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 몰라서 물어? 너 여자 있는 거 나 다 알아.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야, 오해라고. 걔 누군지 당신도 알잖아. 그냥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좋은 이성 친구야. 이러길래 좋은 이성 친구랑 모텔 가서 뭐하냐? 좋은 친구랑 당신은 손잡고 뽀뽀하고 그러나 보지? 나도 그래도 돼? 저번에 당신이 그년 만나고 있는 거 어머니가 전화해줘서 내가 가서 다 봤어. 내 눈으로 봤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가 당신이랑 이혼하래. 당신 같은 놈이랑 안 살아도 된다 그러셨어.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년 여기로 오라 그래.
남편은 한참을 지 머리를 쥐어뜯더니 무슨 결심을 했는지 제 앞에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집에 오시라고요. 그리고 상간녀한테 전화하는 것 같더니 집 앞 공원으로 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삼자 대면하려고 했는데요. 그랬다가는 남편이 옆에서 개소리하고 그년 편들 것 같고 그럼 제가 못 참을 것 같아 그년이랑 둘이 만났습니다. 그년 생각보다 당당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디 본인 입으로 말해보지? 당신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아직 결혼도 못했나 보네? 근데 그렇게 내 남편을 갖고 싶었나? 저는 벌벌 떨리는 거 참아가며 물었는데 그년 입으로 뜻밖의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희진 씨가 모르나 본데 우리 만난 지 5년 넘은 사이예요. 그쪽 만나기 훨씬 전부터 알던 사이고요. 사귀는 거 문제 없었는데 내가 결혼하는 거 싫어서 잠깐 헤어졌던 거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혼했는데도 다시 만나자고 한 거 내가 아니고 그쪽 남편이에요. 똑똑히 알아두세요. 뭐라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먼저 만나자 그랬다는 거야? 어쨌든 유부남일 때 만난 거면 당신은 상간녀야. 내 결혼식에 와서 사진까지 찍어 넣은 년이 남의 남편이랑 그런 짓 할 때 미안하지도 않았어? 저는 울분이 터져 그년에게 소리쳤습니다. 물론 미안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알다시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좋아서 그냥 만났어요. 그냥 둘이 이혼하고 나한테 오지 않아도 선 지키면서 이렇게 만나려고 했고요. 들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안 되겠네요. 헤어질게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안마당해 헤어지면 없었던 일이 된다고 생각해? 네 년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제 말에 그 상간녀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법이라며 자기 혼자 좋아한 게 아니니 나머지 잘못은 남편에게 물으라더군요. 너무도 당당하게요. 만나면 TV에 나온 것처럼 소리 지르고 뺨이라도 때려야 하나 했는데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소심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년 얼굴에 커피 한 잔 끼얹어주고 앞으로 각오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날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최악의 날로 기억됩니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고 다투고 있더군요. 엄마, 그런 걸 봤으면 나한테 정신 차리라 말할 것이지 이 사람한테는 뭐하러 말해서 이 사달을 내요? 지금 이거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거 아세요? 남편은 어머니께 따지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내 놈이 잘못한 걸 왜 엄마한테 그래? 너 네 아버지 평생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엄마 속 썩고 산 거 알아 몰라? 엄마 우는 거 보고 자란 놈이 똑같이 그런 짓을 하니? 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호통치셨고요. 그래도 엄마가 며느리한테 이혼하라는 등 떠미는 게 정상이냐고요. 이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위자료도 줘야 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그때 어머니가 남편 놈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까지 네 잘못 인정하라고 이 엄마 탓을 해?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 가족한텐 그러면 죄 받는 거야.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달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말을 어떻게 하겠냐? 응? 이혼하고 너 혼자 살아봐라 이놈아. 결국 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저희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참고 살란 말 안 하시겠다면서요. 그 길로 남편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두 모자지간 싸움을 지켜보고 저는 한동안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인정하는 대화를 전부 녹취한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간녀 소송 의뢰했고요.
고소도 하고 싶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돼서 형사처벌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상간녀 소송으로 민사소송만 가능해서 위자료 받아내는 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깜빵이라도 쳐놓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소송만 가능하다고 하고 그것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스운 게요. 예전에 간통죄 폐지한해 만회하면서 뉴스에 나올 때 저는 간통죄는 구시대 악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당해보니 내가 겪은 고통을 상대방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고 그게 안 된다면 법적으로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우자와의 신뢰와 신의를 깨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피해자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데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상간녀에게 간 줄 알았던 남편은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으로 갔었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상간녀 소장이랑 이혼 소장 내고 헤어지겠다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희진아, 엄마가 아들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마음고생 시켜서. 그놈이 짐 싸들고 나한테 왔길래 내가 쫓아냈어. 그년한테 가든지 길바닥에서 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 그놈 아마 지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더라. 내 아들 받아주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엄마도 겪어본 거라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둘이 잘 살길 바랬다만 어쩌겠니? 그놈이 지 발로 복을 걷어찬 것을. 엄마도 너무 속이 상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참고 살라는 말 안 하마. 위자료 그놈한테 받아서 새 출발해. 네 신우들한테는 따로 연락 말고 나중에 정리되면 내가 말하마.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실 건 아니죠. 그 사람한테 사과받아야 되는 건데요. 저 그 사과 위자료로 받을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 남자가 다른 년한테 몸 주고 맘 주고 하는 건 못 참아요. 오늘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어머니. 가족의 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내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후론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제 돈 들어간 공동명이라서 매매후 나누기를 합의했고요. 남편은 합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위자료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놈과 합의 이혼해서 간단히 끝내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돈 들여 소송해서 그 사람 괴롭히고 소송 비용 부담하게 하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는 재판을 원했어요. 곱게 끝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원하는 대로 위자료 준다는데 재판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은 돈 줘버리고 빨리 끝내고 싶겠지. 근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나한테 그런 짓 해놓고 쉽게 정리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쉽게 끝내주고 그년이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이혼 소송은 거의 8개월이 걸렸고 위자료 원하던 대로 준다던 인간이 제가 청구한 위자료에 불만을 갖더라고요. 역시 배신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말은 듣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이 짧다고 자기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생각했다나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1,000만 원 받고 말 거면 제가 소송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소송 후 집 매매 대금의 절반과 위자료 3,000 받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3년 남짓이었지만 제 경제적 기여도 인정받아서요. 위자료는 만족하지만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그 상간녀에 대해 그 지역 카페에 소문 좀 내줬습니다. 이름 석자 다 밝히면 제가 고소당한다길래 교묘하게 누군지 알 수 있게끔만 소문 내줬어요. 당연히 엄마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공감받았고요. 남편 사업장에도 아마 피해가 갔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카페에서 활동정지 당했거든요. 누군가가 신고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둘이 못 살고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얄팍한 사랑인지
그 사랑 지키려고 가장 파탄낸 남편놈 참 못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상간녀 소송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뻔뻔하게 제가 보낸 소장에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며 불륜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더라고요. 증거는 모두 제가 갖고 있는데 말이죠. 긴 소송 기간에 조정을 거쳐 저는 그년한테 위자료 2천만 원 받았습니다. 판결 난 후에 그년 계좌 압류하고 그년 명의차도 압류했습니다. 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군요.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소송 판결문 그년 회사랑 가족들, 지인들한테 전부 뿌릴 겁니다. 그리고 혹여 새 출발한다는 소식 들으면 저 바로 초칠 계획입니다. 남의 가정과 인생 파탄 내놓고 잘 살겠다는 생각하면 안 되죠. 제 분 풀릴 때까지 피 말려줄 생각이에요. 그땐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약인가 봐요. 이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 거짓말이죠. 가끔씩은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곤 합니다. 배우자 몰래 바람 피우는 분들, 그리고 임자 있는 사람과 바람 피우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네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나 내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에 더 설레겠지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들의 외도를 며느리에게 알려주며 새 출발하라는 제 전 시어머니가 생각할수록 대단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게 인생을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게 용기를 준 전 시어머니께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슬프게도 이제는 만날 일이 없겠지만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